그런데 5천이 또 4천 되고 막 그렇게 4천까지 깨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4천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는 6천, 7천, 7,500 막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예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어 달 동안에 주가가 5천 깨지고 뭐 4천 막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트럼프예요. 그러니까요. 트럼프가 이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그 핵심부 딱 제거한 다음에 싹 빠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니들 잘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전쟁이 미니멈 한 달은 간다는 이야기고 그럼 그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? 그야말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사를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유가가 한 60달러 정도 되나요? 네. 그런데 이게 80달러만 돼도 한 0.5% 경제 성장률이 빠지고요. 그렇죠. 100달러가 되면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?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? 예. 왜냐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고 막 그래 보여도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 서너 개 빼고는 지금 다 죽상이잖아요. 예.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현대차 이 정도 빼고는 지금 실적 좋은 회사가 별로 없고 예.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진짜로 정리한 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이 광화문에도요. 지금 공실이 막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. 예. 아니 요새 차 타거나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세입자 모십니다. 공실 그래서 전화번호 적혀있는 건물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뭐 강남복 할 거 없이. 이런 와중에 기름값이 뭐 80불, 100불 되고 아이고. 그 다음에 혹시나 그 반도체 사이클이 죽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돈 벌 데가 없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그러한 일들이 물론 이제 뭐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, 나아가서 두 달, 세 달 이렇게 가면 그러면은 굉장히 빡빡해지지 않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지선을 앞두고 악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?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넘버 7은 주식 해봤습니다. 예.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진짜 민주당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곁다리로 들어간 게 트럼프. 예. 네. 자, 트럼프가 장대한 분노, 에픽 퓨리의 작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.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. 니노님께서 김미선 기자 원금 회복 1일차라면서 5,000원 슈퍼챗을 써주셨는데요. 이걸로 저 안 돼요. 좋아요 좀 여러분 그래 좀 눌러주시고요. 예,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. 어제 이어서 예. 오늘도 그 정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만. 전쟁, 이러한 공습 이리저리 기가 막힌 촉으로 주식을 잔뜩 사들인 김민선 앵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. 나 진짜 그만할래.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. 예. 네,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거 지선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? 본인은 그러니까. 뭐 가을에 선거 치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름인데 뭐야 이거.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하나의 변수로 올랐다라는 생각 들어서 자 일단 영상을 보여주시죠. 보시겠습니다. 마이크 들어가요? 아이고 작전 저기 나을지죠. 네, 이란 선박 17척을 격침했다고 해요. 와 무섭네요. 네, 영화 같기도 하고 참, 저런 걸 보여주면서 저기 지금 스텔스 저 B2기 같은 뭐 네. 어마어마한 막 조 단위의 그런 그 비용 액수가 들어간 비싼 비행기들이 항모에서 이렇게 진격하는 그런 모습 영상 보여줬고 이제 폭격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하여튼 트럼프는 정말 이건 이제 에픽 퓨리를 뭐 장대한 분노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일종의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에픽 퓨리는 뒷박침이야 뒷박침. 뒷박침. 네, 네. 뒷박침을 아예 에픽 작전명으로 퓨리, 에픽 구소에 적어놓고 하는 정해놓고 하는 이런 이 일종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건데 네. 근데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날 텐데 우리 장혁진 변호사는 또 대한민국 평택 그 미군 기지의 법률 총괄을 하셨던 그래서 군과 안보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전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제가 방위 출신인데 뭘 알겠습니다. 방위 출신 국방장관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? 네. 근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사실은 예상 못했어요. 왜 예상을 못했냐면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는 카라카스는
그 굉장히 바닷가이기도 하고 그렇죠, 그렇죠. 그 다음에 남미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의 안마당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란은 다르단 말이에요. 예. 테헤란 그 지도를 쭉 보면은 한참 내륙에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설마 했는데 야 그런 일을 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도 B2가 날아갔는데 B2가 별명이 블랙가울이거든요. 예, 예, 예. 그런데 그 B2가 한 대에 1조예요. 1조. 그러니까 예. 그 B2가 몇 킬로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금값보다 더 비싸다고 그랬어요. 그러네. 예를 들어서 뭐 B2가 뭐 한 뭐 1톤이다. 그러면 1톤을 금으로 하는 것보다 1조가 더 그 비싸다. 그렇겠네요. 금값도 많이 올랐다면서요. 그러니까. 아 오늘 떨어졌어. 제가 어제 금 샀거든요. 떨어졌어. 나만 연기 아니네. 두분 오늘 하지 마요. 수면 뭐가 다 떨어지네 지금. 아니 저는요. 네. 주식이 떨어지면 금은 오른단 말이야. 그러니까. 근데 오늘은 금도 떨어지네. 금은 왜 떨어졌지? 저는 제가 마이너스 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나요? 아니 그래가지고 네. 네, 네. 작년에 6월에 B2가 날아갔잖아요. 예. 네. 그래가지고 뭐 저기 그 이란의 핵기지를 다 그냥 부셔버렸단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이번에는 전 B2가 안 떴는 줄 알았어요. 어머. 예. 근데 이번에도 B2가 떴어요. 예. 작년에는 그 GBU 57이라고 14톤짜리 예. 폭탄 무기 하나가 14톤짜리였는데 그거를 떨어뜨렸거든요. 근데 요번에 제가 기사 보니까 B2가 떴는데 작년에 떨어뜨렸던 그 어마어마한 그 벙커 버스터를 떨어뜨린 건 아니고 아. 그래도 900kg짜리를 떨어뜨렸어요. 네. 저 그 장면을 봤는데 CCTV가 있더라고요. 이런 방이었어요. 예. 근데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.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몰살하더라고. 그게 그 지난 28일에 있었던 그러한 그였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일단은 뭐가 처음에 생각났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예. 지금까지 이렇게 질청질청거릴 거라면 생각을 못했거든요. 맞아. 이게 지금 4년이 됐어요.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도는 러시아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그 끝내버릴 줄 알았는데 맞아요. 그런데 이렇게 갔단 말이죠. 근데 물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요인들 몇 명 제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쟁 해가지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는 것하고 그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제 기사를 봤을 때 누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냐. 예. 그 후계자가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그 사람이었다고 그랬었어요. 그 라리자니. 라리자니. 라리자니가 국가안보의 사무총장인가 하는. 네, NSC 사무총장. 예, 예. 그리고 제가 어제 제가 이렇게 쭉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영국의 어떤 매체에서 기사가 딱 떴던데 예. 그때 모즈타바라고 하는 그 하메이니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. 예. 그 사람도 죽었다라고 기사가 떠서 제가 어제 그 둘째 아들도 죽었답니다 그랬는데 오늘 반전이 일어났어요. 거기가 지금 후계자 된다는 그 말이 모스타바를 후계자로 한다는 거고 예. 라리자니가 실권자고 이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게 하루 사이에 또 싹 바뀐 모양이란 말이에요. 그게 왜 그러냐면 후계자 누구 지정을 하면 폭탄이 와서 내려간대요. 그래서 후계자 지정과 동시에 사망한다. 그 데스노트다. 그래서 안 맡으려고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어쨌든 그 모스타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바시즈라고 있어요. 예. 이 바시즈가 뭐냐면 이란 하면 혁명 수비대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혁명 수비대 산하의 민병대 같은 예. 우리로 치면 뭐 민방위나 예비군 같은 예. 그런 조직인데 그 이란의 바시즈는 그 몇 명이냐면 병력이 1,100만 명이래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력이 그 바시즈가 아닌가? 정규 군도 있고 혁명 수비대도 있지만 하지만은 이 바시즈의 수장이 모스타바고 그 공식적으로는 1,100만이 있는데 그냥 부르면 그 후다닥 그 진짜 군인처럼 달려오는 병력이 60만이래요. 와. 그러니까 그 바시즈가 그 모스타바가 무력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사 보면요. 지난 1월에 그 모스타바가 3억 불을 두바이로 이체했대요. 예. 그 크립토커런시를 통해 가지고 예, 그러니까 예. 가상화폐로 예. 뭐 이런 일이 뭐 미국이 우리 칠지 모른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그 쭉 봤었을 때 알리 하메네이 재산이 950억 달러거든요. 그러니까 돈도 많고 무력도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 최고 지도자 출판 사무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. 예. 그래서 무슨 출판국이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데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단이야. 그럼 이단이 되는 예, 거고. 예.
그 다음에 각 신학교가 제가 봤을 때에는 신학교에서 이슬람 전사들이 양성되는 거 아닌가. 학자들도 양성하겠지만 결국은 그 신학교를 통해서 이슬람의 그 전사들이 양성되는 거라고 저는 느낌이 오는데 예. 그런데 그 신학교에 돈줄을 쥐고 있고 그래서 하메네이가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한테 차남한테 그 권한을 상당 부분 이렇게 넘겨준 거 아닌가.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스타바가 그 다시 그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한판 제대로 항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아이고야. 지금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대통령이 있어요. 이란 공화국이거든요. 그렇죠. 공화국이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은 이란은 신정 체제이고 통일교가 추구하는 정교 일체 그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잖아요.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죠. 그러니까 그 하메네이도 대통령이 아니고 라흐바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수프림 리더라고 예. 번역되는. 예. 그런데 결국은 그 수프림 리더 라흐바르가 제거가 됐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이란을 이렇게 이어받아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봤더니 그 이란의 현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사 출신이에요. 예. 그 다음에 온건하고 개혁파래요. 예, 맞아요. 그 다음에 이 의사 출신이니까 이란에서 지금 작년 12월 29일 그 시위부터 최근까지 그 몇 명이 죽었냐면 트럼프 말로는 3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. 아유.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출신인데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내가 대통령인데 그 내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 같은 데에서 기관총 쏘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3만 2천 명이나 학살해? 이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들을 그 지금 대통령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개혁신당 뭐 비슷한 그런 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막 그 성명서도 내고 막 그랬다가 다 체포되고 그랬어요 최근에. 예. 네. 그 와중에 이제 그 폭탄이 떨어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온건파 대통령은 완전히 배제되고 강경파인 그 모즈타바하고 그 다음에 라리지니가 이란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. 그럼 이게 트럼프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트럼프도 강대강으로 나가가지고 결국은 아직은 강한 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당연하죠.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 강한 건 오지도 않았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지금 좀 이렇게 그 불길하다. 그 다음에 뭔가 좀 그 조심조심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당분간 아무것도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뉴스트라 타노스!